무주군이 향로산 정상에 지으려 하는 태권부의 조형물이 예산 낭비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실 오염토양 정화시설 이전 문제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찾아온 가을 장마에 태풍까지 올라온다는 소식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치킨이나 피자처럼 주로 배달에 의존하는 음식점주들이 월 수십만 원에 이르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무주군이 72억 원을 들여서 산 정상에 80년대 만화영화 주인공인 태권부의 전망대 등을 지으려 한다는 보도. 그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뤄진 경제성 분석도 대단히 어설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네티즌들은 예산 낭비라면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군이 33m 높이의 태권브이 전망대를 만들겠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너도 나도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정부 쪽이 아무리 썩어 자빠 있지만 그걸 태권브이를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고 그 사달마에다 70억을 투자한다는 건 잘못된 거지. 많은 돈을 헛되게 쓰니까 나에게 보기는 안 좋다 그거예요. 그놈을 가지고 복지다 쓰라 그거예요. 네티즌들의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자연경관을 해친다, 세금 낭비다, 어려운 지역민에게 써야 한다 등 사업에 부정적이거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이 쇄도했습니다. 경제성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3년 전 2020년 개장 첫 해에 14만 7천 명이 태권브이 전망대를 찾아 22억 원의 입장료 수입을 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년 내내 매일 400명이 15,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찾아와야 가능한 일인데 서울 63빌딩 전망대보다 입장료가 2,000원이나 비싸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라북도는 3년 전 투자심사 때 합리적인 시설 운영 계획을 세우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해 줬습니다. 하지만 무주군은 아직 운영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주군은 JTBC 보도 이후 사업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작용이랄지 또 대안 이런 것들 많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브이 전망대 건립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무주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임실군과 주민들이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임실군은 법적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시설 이전 문제를 놓고 권익위원회가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임실군 신덕면에 들어선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본사가 위치한 광주광역시가 최종 등록을 받아들였습니다. 임실군과 주민 7명은 이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광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최근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임실 군수는 원고 자격이 없고 주민들 역시 이 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실군은 다시 법리 검토를 거친 뒤 법적 다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화시설 이전 문제를 놓고 권익위원회가 나서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권익위원회가 직접 방문해 시설 이전 비용에 대한 임실군과 업체 측의 의견을 듣고 오는 10일까지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임실군은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근거나 법적인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그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법적인 근거, 그런 확실한 명분만 세워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이용호, 안호영 의원의 개정안은 물론 환경부 개정안도 여전히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끌어온 오염토양 정화시설 문제가 언제쯤 끝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다음 주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하지만 수확철에 찾아온 가을 장마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후반에는 13호 태풍 링링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이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자 배농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면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과일이 늘고 일조량은 줄어 당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태풍까지 다가온다는 소식에 걱정은 더 큽니다. 농민은 단단히 지주대를 고정시키고 과수원 주변에 둘러놓은 방풍망도 꼼꼼히 살핍니다. 지금 이제 금방 딸 때가 다 됐는데 지금 태풍이 와서 이거 떨어지면 다 키워서 떨어지는 건데 아깝죠. 잦아진 비에 고추밭 농민들도 바빠졌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엔 고추가 검게 변하는 탄저병이 빨리 퍼지기 때문인데 서둘러 수확에 나섰습니다. 비가 오면 습해서 고추의 병이 퍼지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가을 장마에 전북에는 주 후반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 불어 농작물 침수와 병해충 확산 등이 우려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금요일 오후부터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제13호 태풍 링링은 대만 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이며 이 태풍의 영향으로 6일 오후부터 8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기대에 부푼 농민들이 가을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도내 여인숙의 절반가량이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3명이 숨진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 이후 영업 중인 여인숙 114곳의 소방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6곳이 안전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사용 연한이 지난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다며 점검반이 직접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판 2곳이 적발된 가운데 단속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일본산 냉장 명태를 러시아산으로 속여판 전주와 군산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수산물 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다음 달 말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치킨이나 피자 같은 배달 음식 시켜 드실 때 전화 대신 배달 앱으로 주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비자는 편해졌지만 비싼 수수료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배달 앱부터 일감을 중개해주는 앱까지 등장하면서 지역 간 경계도 법적 제약도 없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역 자금의 역의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장모 씨는 2개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매달 수수료로 내는 돈만 25만 원 안팎. 부담이 크지만 대부분의 주문이 배달 앱을 통해 들어오다 보니 안 쓸 도리가 없습니다. 모든 치킨 가게가 이 서비스를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게만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매출이 적어지고 중개 수수료가 높더라도 이 서비스를 꼭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하려는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앱 이용자는 지난 2013년 87만 명에서 2015년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2,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래 금액도 3,347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배달앱뿐만이 아닙니다. 숨고와 크몽, 오투잡 등 이른바 재능마켓으로 불리는 앱들은 레슨과 디자인, 간판, 인쇄,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분야의 일감을 중개해주고 최고 20%의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피아노 강사 최현비 씨도 수강생을 구하기 위해 이런 재능마켓에 가입했는데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매칭 상관없이 프로필을 보낼 때마다 1,000원, 2,000원씩 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부담도 크죠.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부터 프리랜서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가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태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수수료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형마트가 쓸어간 지역 상권에 디지털 네트워크로 부장한 플랫폼 사업자의 빨대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이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이달부터 도시가스 평균 공급 비율을 1.46% 인하하고 주택용 기본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급 비용 조정으로 월 평균 50세제곱미터를 사용하는 전주 지역 주택용 소비자의 경우 연평균 1,440원이 절감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이상 저온으로 도시가스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공급 비용 인하 요인이 발생해 요금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전라북도 감사에서 부적절한 인사와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소홀 등 30건의 잘못이 적발돼 주의와 시정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원시는 2016년과 2017년 인사에서 근속 승진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승진 인사를 실제 승진 요인보다 많거나 적게 하고 또 전보 제한 기간에 걸려있는 공무원 241명을 인사 발령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 행정이 드러났습니다.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현지 조사를 소홀히 해 발생 억제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북지부가 모 지역 교장이 비정규직 직원 2명을 성추행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 2명이 지난 3월부터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려와 지난 7월 말 전북교육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병가를 냈다면서 1차 조사를 마치고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익산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오늘 창립 10주년을 맞아 2030 농업기술 실용화 신성장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박철웅 이사장은 농촌의 가치와 미래를 극대화해 오는 2030년까지 농생명 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1조 원으로 늘리고 대국민 공공적 편익 2천억 원, 그리고 누적 일자리 10,000명이라는 3대 경영 목표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산업체 해외 수출과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솔라파크 코리아와 전라북도, 전주 비전대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솔라파크 코리아는 늘어나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수요에 맞춰 내년까지 33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전주 비전대는 이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운용과 정비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0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한 솔라파크 코리아는 올해 안에 150명, 내년까지 18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남원 뱀사골에 42, 완주 24.6, 전주에 1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은 밤부터 거세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익산, 김제, 군산, 부안 등 4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비는 모레까지 50에서 100mm, 서해안에는 1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